안녕하세요. SB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K리츠 시장이 상당히 떠들썩한데요. 여러 가지 이제 개별 리츠들의 이슈가 많습니다. 매크로 이슈도 매크로 이슈지만 개별 리츠들의 이슈들이 리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양새고, 지난주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지난주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K리츠 21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2.16%를 기록했습니다. 전주에 마이너스 3.95% 빠지면서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의 이제 낙폭을 기록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낙폭이 컸고 2주 연속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는 1.58% 하락하면서 지난주에도 리츠 시장은 코스피 수익률에 못 미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리츠 시장은 매크로 이슈도 매크로 이슈지만 개별 리츠들의 이슈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리츠들의 자산 편입과 유상증자, 그리고 리파이낸싱 진행,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주들과의 소통 문제가 리츠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개별 리츠들의 주가를 보더라도 전주에 이벤트가 발생했던 이리츠 코크랩 그리고 D&D 플랫폼 리츠가 10% 이상 빠졌었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가 기습적으로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10% 이상 하락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리츠들의 유증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또 리파이낸싱 진행 중인 곳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리츠 시장의 변동성이 큰 모습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지난주 시장에서 주목했던 거시경제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들이 이제 대거 발표가 됐고, 고용지표에 많이 이제 주목을 했는데, 특히 지난달 29일에 현지 시간으로 발표된 10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많은 주목을 끌었습니다. 10월 이제 미국의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서 1만 2천 명 증가했는데요. 시장 기대치인 10만 명에서 11만 명 증가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플로리다 주를 덮친 허리케인 밀턴과 헐린의 여파, 그리고 항구노조 및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의 파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요. 시장에서도 이를 고려해서 10월 고용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수치는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돈 1만 명대 증가에 그쳤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에 크게 반응하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일시적인 이벤트에 영향이 있는 데다가 또 10월 고용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응답률이 평소보다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10월 1차 응답률 같은 경우에는 47.4%를 거쳤는데 34년 만에 최저치고 작년 평균인 64.5%와 비교해서도 크게 낮았습니다. 어쨌든 10월 고용이 크게 감소하면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11월 연방공개시장회의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높아졌는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선물시장에서는 연준이 11월에 금리를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98%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대형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우선 미국 대통령 선거라는 아주 초대형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죠. 오는 5일에 실시될 예정인데, 이번 미 대선 결과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에서 확실한 성자가 나오고 의회의 권력이 분산되는 시나리오가 가장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되어야만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의회 권력 분산으로 극단적인 정책 변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난 이후에는 바로 11월 FOMC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FOMC 결과가 상당히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별 리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한국 리츠 시장은 17개 리츠가 하락하고 4개 리츠가 상승했습니다. 전주와 마찬가지로 개별 리츠들의 낙폭이 아주 컸는데요.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리츠는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입니다. 한 주 동안 13% 이상 하락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이 주가가 1,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제 2018년 이후로 상장된 리츠 중에서는 주가가 1,000원대까지 밀린 적 한 번도 없었죠. 특히 유정 발표 직후인 지난달 29일에는 하루 동안에만 주가가 8.1%나 빠졌고, 지난 10월 30일에는 장중에 1,788원까지 떨어지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의 급락은 갑작스러운 유상증자 발표 때문입니다. 이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는 지난달 28일에 장 마감 후에 이제 프랑스 아마존 물류센터 제출금 상한가,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이제 한 해치 정산금을 이제 지급하면서 모자랐던 자금을 마스턴
프리미어리츠 AMC인 마스턴 투자운용으로부터 약 45억 원을 빌렸는데 이 금액을 갚기 위해서 유증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 같은 이제 마스턴 프리미어리츠 유증 발표에 시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달 24일에 이제 IR 행사가 있었죠. 이때 이제 마스턴 프리미어리츠 참여를 했는데 그때 IR 행사에서도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마스턴 프리미어리츠 입장에서는 이 유증 관련 이제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제 뭔가 정보를 이제 제공하는 거에 대한 이제 부담이 있었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전혀 교감이 없었기 때문에 다소 뜬금없는 그런 이제 발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주요 주주들이 이제 이 같은 이제 마스턴 프리미어리츠 유증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부 주주들, 주요 주주들이 모여가지고 긴급하게 모여가지고 이제 주주 제안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주주 제안에서 이사회 전원에 대해서 해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주들이 이사회를 해임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사회의 어떤 이런 활동들이 주주들의 이제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이고요. 이제 주총이 12월 달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이제 주주들의 요청이 어떻게 반영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스턴 프리미어리츠 외에도 롯데리츠, 그리고 KB스타리츠, SK리츠, JR글로벌리츠, 신한글로벌 액티브리츠, 하나리츠 등이 3% 이상 빠지면서 큰 폭으로 내렸는데요. 아울러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주에 비해서 낙폭은 줄었지만 이리츠 코크랩에 대한 시장의 주목도도 상당히 컸습니다. 이리츠 코크랩 같은 경우에는 직전주에 스폰서인 이랜드 리테일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강남 이스퀘어 편입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 주 동안 주가가 무려 12.3%나 빠졌는데요. 이번 주에도 그 후폭풍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주주들의 강한 반발로 강남 이스퀘어 편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0.79% 하락하는 데 그쳤지만 여전히 이제 전주에 낙폭을 만회하지 못했고 또 이렇게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많이 해자되었던 그런 리츠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이리츠 코크랩이나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같은 리츠들의 이벤트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리츠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 많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인상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기습 유전과 이리츠 코크랩 스폰서 리츠 논란은 결국 한국 상장 리츠 시장의 현주소를 대변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리츠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 같습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리츠 주가가 부진한 가운데 JR글로벌 리츠, 신한글로벌 액티브 리츠, 하나리츠, D&D 플랫폼 리츠 그리고 삼성 FAN 리츠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최근 주가 하락이 컸던 신한 서부 T&D 리츠 같은 경우에는 한 주 동안 4.93% 올라서 오랜만에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네, 이처럼 이제 다소 이제 우울한 소식들이 가득한 그런 한 주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신한 알파리츠의 이제 유상증자, 주주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구주주 청량률이 107.88% 기록하면서 그나마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한 알파리츠는 이번 유정을 통해서 약 1,859억 원을 확보했고 이 중 715억 원은 이제 GS 수초타워 매입을 위한 위에 빌린 브릿지론을 갚는 데 사용할 예정이고 840억은 시청역 근처에 있는 시티스퀘어 우선주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자금은 운용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KB스타리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KB스타리츠는 런던과 이제 벨기에에 있는 오피스에 투자하고 있고 작년에 이제 강화문 근처에 있는 시티뱅크 센터에 투자하면서 이제 최근에는 포트폴리오를 국내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변화를 주고 있는 그런 리츠인데요. 이제 2022년에 2년 10월에 상장된 KB금융그룹의 대표적인 리츠이고 유일한 리츠이기도 하죠. 상장 당시에는 보면 이제 버스를 통해서 이렇게 광고까지 하는 등 상당히 이제 많은 이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리츠인데요. 사실 이제 상장 후에 그렇게 이제 KB금융그룹의 지원이나 어떤 서포트가 이제 아주 이제 잘 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실제로 이제 KB금융그룹과 관련된 자산도 하나도 없기도 하죠.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슈는 이 KB스타리츠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초에 이제 상장 후에 반년도 안 되어서 핵심 운영이 교체됐는데요. 기존 운영이 나가고 또 그 자리를 이제 새로운 운영을 데리고 왔는데 그 자리를 메운 게 현 원강석 본부장입니다. 이 원강석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KB자산운용 출신이기도 하고 또 KB스타리츠 참여 전에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실물과 부동산 PF 쪽을 이제 많이 다뤘던 또 국내외 부동산을 많이 다뤘던 전문가이고
어쨌든 이렇게 새로 영입된 이후에 상당히 잘 안착을 했었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번에 또 원본부장도 회사를 떠나게 됐습니다. 지난주 회사의 퇴사 의사를 밝혔고 원본부장이 떠나면서 KB스타리츠는 다시 한번 핵심 운영령을 찾아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